월요일마다 올리는 투자마인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런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정말 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예전보다 뭐 적어지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게 과연 안 되는 걸까? 아니면은 이게 이 사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문제일까?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SNS에서 이런 걸 좀 볼 수 있대요. 근데 이게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전 못 봤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계층의 불문율이라고 해가지고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을 뭐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재산은 보면은 이제 빈곤층은 사람이 재산이다. 사람이 되게 뭐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뭐 이런 걸 뭐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근데 중산층은 물건이 재산이다. 그러니까 뭐 차, 뭐 집, 뭐 이런 것들에 좀 집착을 하는 거고, 부유층들은 뭐 하나뿐인 물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소유권이 되게 좀 희귀한 거,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유산, 혈통 이런 것들을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 돈도 빈곤층은 소비하는 거, 중산층은 관리해야 되는 존재, 부유층은 보존하고 투자해야 되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SNS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색깔 칠해가지고 MBTI처럼.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제 공유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층의 불문율이라는 에 대해서 보면서 이게 출처가 어디지? 라는 걸 이제 봤을 때 이게 책에서 나온 거예요. 보니까 아마존에서 100만 부 팔았다 라고 하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책인데, 약간 이 표지가 올드하죠. 이 책이 2011년에 나온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층의 법칙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 있긴 한데, 실제로 이 원 제목을 보면요, 이 원 제목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 빈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뭐 그런 뭐 책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고 하니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뭐 빈곤층, 뭐 중산층, 부유층 하면은 뭐 나는 뭔데 하면서 나는 부유층인가 중산층인가 하면서 막 되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책은 단순히 그런 계층 이동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빈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빈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빈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빈곤한 건 아닌데 빈곤하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다 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은 이제 부동산 재테크 채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특히 이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직장도 좀 안정되고 뭐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인 분들도 많고 돈도 좀 모아놓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실 거예요. 저희 채널을 좀 잘 보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우리는 댓글 보면은 저 뭐 현금이 3억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막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막 대댓글이 달려. 난 3천도 없는데 뭐 하면서 막 대댓글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이게 자산도 있고 뭐 소득도 있는 분들이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영상의 댓글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어차피 안 된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끝났고 다 망했고 뭐 노력해도 의미도 없고 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냐면서 막 크크크 막 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들을 막 이렇게 조롱하면서 내 기분을 푸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도 보면서 저도 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항상 말하지만 남 탓하는 거는 뭐 그 짧은 시간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나는 그냥 지금 이 상황 이대로 그대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내가 바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바꿀까? 이거에 대해서 이 책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계층 이동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기 책에 이런 사례가 나와요. 뭐냐면 그 어떤 학생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학생이 집에 냉장고가 없었대요. 집에 냉장고가 없는 집이면은 빈곤층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냉장고가 없으니까 얘가 너무 이제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학교 그 직원들이 냉장고를 돈을 모아가지고 사줍니다. 야, 이 냉장고라는 거는 뭐 필요한 거니까 뭐 사주면 뭐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줬다고 치자 이거죠. 근데 그 친구가 학교를 안 나와. 갑자기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왜 학교를 안 나왔어?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저희 가족이 요즘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캠핑을 좀 다녀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얘네는 지금 냉장고도 살 수가 없는 친구들인데 어떻게 캠핑을 일주일을 갔다 왔지?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겠죠. 야, 너 돈 어디서 났어? 그 냉장고 주셔가지고 그거 팔았죠.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분들이 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냉장고를 사줬으면 냉장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냉장고 생겼네 팔아가지고 우리 여행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딱 얘기를 하면 반응이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한 게, 저런 한심한 인간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런 한심하게 뭐 저런 애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삽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었고 대다수는 이렇게 살아요. 무슨 소리냐? 냉장고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제가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젊을 때 저축하셔야 됩니다. 노후 대비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우리나라 노후 대비가 잘 안 되세요. 그래가지고 나중 되면은 후회할 수도 있고요. 지금 노인분들 사시는 거 보면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착실하게 모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 결혼식에다가 지금 몰디브 칸쿤에다가 돈 쓸 때가 아니야. 지금 돈 모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알겠는데요. 저는 우선은 지금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명품 반지나 가방 하나 정도 사는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조금 좀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근데 거기는 조금 제가 가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 돈 관리라는 게 뭔지 배운 적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돈이 관리를 한다는 거는 돈이 많으니까 관리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낸 분들도 많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많이 가져본 적이 없는데 관리를 어떻게 했겠냐. 그러니까 관리라는 거, 계획이라는 것도 역설적으로 좀 남아야지 하는 거지, 이런 거를 겪어보지 못한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관리 이런 거 난 모르는데, 배운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제 빈곤한 삶을 사는 분들의 어떤 공통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래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현재 위주의 삶을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냉장고가 필요해 이건 모르겠고, 우선 우리 가족이 힘들면 캠핑 가야지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차가 필요해 사야지, 내가 지금 여행 가고 싶어 가야지 이런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우선 가자. 그리고 두 번째가 질서와 체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질서와 체계가 없다. 이게 가장 우리가 어찌 보면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인데, 가난을 우리 자녀나 이렇게 대물림 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부모님한테 가난을 대물림 받는 것도 싫어하지만 내가 우리 자녀 다음 세대한테 가난을 대물린다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력이나 이런 걸 잘 고려를 안 하고 당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재에 되게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 내가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해야지 나중에 나이 먹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당장 먹고 사는 데 되게 집중한다. 그래서 이 지금은 못 벌지만 여기서 착실하게 좀 경력을 쌓으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코스도 있겠지만, 그런 커리어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우선 당장 내가 10만 원, 20만 원 더 벌면은 여기서 그냥 하는 거죠. 나중에 못 벌더라도.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니까 교육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받는 것도 싫어하고 배우는 것도 싫어하고, 우리 자녀나 이런 사람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되게 무관심하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TV나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약간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들을 보면 약간 이런 공통점들을 좀 볼 때가 있어요.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재밌게 그냥 웃으면서 놀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뭔가 무질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이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도 사실 생각해보면 정리를 한다는 거는 뭔가 계획이기도 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일 잘 쓸 거니까 오늘 정리를 해놓는 거잖아요. 근데 정리를 안 하는 거는 당장 내가 쓰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던져놓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를 잘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이런 그 차이의 일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거,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잘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 달성률을 체크하는 거. 그러니까 목표 설정하고 달성률을 체크 안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체크까지 하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빈곤의 그 어떤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사실 많죠. 이렇게 안 되면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내 습관을 바꿔야 된다. 가장 큰 문제가 사고방식이 대물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어찌 보면 아이러니인데, 부잣집 아들이 돈 날려먹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부자인 부모가 자식 교육을 잘못하면은
애가 돈을 막 다 날려먹잖아요. 뭐 사기당하고 뭐 갑자기 뭐 차 사가지고 뭐 돈 깨먹고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리가 쯧쯧쯧쯧 거린단 말이지. 야, 저거 봐라. 부자들도 결국에 자녀 교육 잘못하면 저렇게 돈 다 날려먹어.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부모님이 나한테 돈을 못 줬어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부모가 나한테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그 자녀가 올바른 똑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부모님의 어떤 사고방식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 부모님의 생각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인데 이게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된다면 이게 가난의 대물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사고방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무심코 자녀한테 준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사고방식을 무심코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자,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부정적 태도, 훈육 방법, 운명론, 이분법적 사고인데 부정적 태도는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특히 부자가 되고 싶으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 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사회가 문제고 세상이 문제고 뭐 부모가 문제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 말고도 세상에는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과 본인이 친해지면은 내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에 실패하면은 이야깃거리가 되거나 놀림당하는 분위기로 내가 자랐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사고방식이 나한테 온 거 중에 이런 게 있다면 내가 스스로 지금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어릴 적부터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내가 했는데 실수했어. 그러면 부모님이 막 불같이 화를 내. 그리고 아니면 친구들이 막 날 막 놀려.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실패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 걱정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부정적 태도의 결론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중간은 가기 때문에. 자, 중간도 충분하다라는 걸로 갑니다. 근데 이거 본질은 뭐냐면 실패하기 싫다는 거야. 실패하기 싫다. 실패하기 싫으면 성공도 없죠. 당연히 성공도 없지만 실패 안 하면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삶의 신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부모님의 어떤 그게 그대로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다. 훈육 방법.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도 이걸 좀 보면서 그래 이것도 맞는 얘기다. 왜냐면 이 훈육이라는 거의 의미, 그러니까 처벌의 의미가 뭐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벌을 주는 형태가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이 사고방식,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고방식은 뭐냐면 이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 변화에 집중하는 훈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 네가 앞으로 더 이렇게 잘 살고 하려면 이러이러한 쪽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그렇기 때문에 혼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가난이 되물림되는 어떤 사고방식이 이어지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야. 벌을 주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을 두고 계신 분들이 시청자분들 중에 많았을 겁니다. 꽤 많을 거예요. 벌을 주는 거에 집중해. 그러니까 너 잘못했지? 야, 너 아빠한테, 엄마한테 용서를 받으려면은 너는 혼나야 돼. 너는 맞아야 돼. 이런 식으로 훈육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야, 네가 잘못한 이유가 있고 이거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해주는 거야가 아니라 너는 잘못했으니까 아빠, 엄마한테 혼나야 돼. 그리고 너는 혼나는 거는 아빠, 엄마한테 용서를 구할 때까지 계속 혼나.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나면은 애들이 대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물어보는 거야. 부모한테.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말하죠.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애는 순수하게 궁금해. 내가 뭘 잘못한 거죠? 왜 내가 잘못한 거죠? 라고 말했을 때 이제 좋은 훈육이라면 야, 너는 이렇기 때문에 잘못한 거니까 넌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러려면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다 너를 위해서 내가 혼내는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됐고 일로 와. 맞아. 엎드려. 맞아. 이렇게 때린단 말이지.
잘못해서 안 했어 하면서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할 때까지 계속 혼낸다. 그 이유가 아니라 그 혼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운명론이라고. 운명론은 뭐냐? 가장 벗어나기 힘든 사고방식의 하나지만 이건 여러 책에서 공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뭔가 그 가난, 부자 이런 걸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사고방식입니다. 어차피 안 된다. 흙수저론, 금수저론도 운명론이거든요.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뭐하러 하냐. 그냥 이게 편하니까 그냥 하지 마라. 이미 늦었다. 이게 부정적 태도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된다. 운명이 있다. 노력해도 안 된다. 운이 7이고 기술은 3이다. 아니다. 운이 전부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될 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연히 상황이 안 좋은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운명이 이런 걸 어떡하냐.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는데 어쩌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답이 안 나온다. 이분법적 사고. 이게 바뀌지 못하는 거대한 벽 중에 하나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A가 아니면 B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A가 아니면 B다. 근데 이거는 사실 깊이 있는 고민을 안 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분법적 사고는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나와요. 무슨 소리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저희가 결혼해가지고 백날 노력해봐야 어차피 서울에 아파트도 못 사는데 뭐하러 열심히 하고 뭐하러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자연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못 사면 인생이 망한 것이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해요. 서울에 아파트를 못 사면 인생이 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서울의 아파트를 30살, 40 초반에 못 사면 망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40대 후반, 50대에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서울의 아파트를 못 사도 뭐 서울에 빌라를 살아도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경기도에 살아도 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A를 못하면 B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 이유가 없다. 서울 아파트를 못 사는 게 왜 인생이 망한 겁니까? 라고 생각하면 이거에 대한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이분법적인 사고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추정합니다. 뭐냐면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만들어 주거든요. 명분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은 다 문제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해. 반대로 여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이상하기 때문에 난 결혼 안 해. 그럼 국제 결혼을 하든지 뭐 다른 사람 나라 사람이랑 하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A가 아니기 때문에 B를 한다라고 하는 순간 쉬워집니다. 인생이 쉬워져. 왜냐면 A를 못하기 때문에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거죠. 세상은 단순하지 않거든요. 근데 스스로 단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중간에도 다양한 답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뭐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죠. 어차피 안 될 건데 뭐하러 하냐?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것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뭔가 좀 가난이 대물림 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다뤄봅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매우 어수선하고 문서를 뭐 자주 잃어버리는 성격. 부모의 확인을 받아야 될 문서에 서명하지 않는다. 야, 너 엄마 사인 받아와. 안 해와. 이런 애들 있죠. 과제를 일부만 한다. 나 열받게 하려고 그러니 너? 이러는 분들 있죠. 폭력을 자주 쓴다.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하거나 갈등을 풀기보다는 막 주먹이 먼저 나가. 웃기는 거를 좋아한대요.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하고 막 지금 현재 막 재밌고 즐거운 걸 좋아한대요. 종이에 써 있는 내용의 일부만 본다. 문해력이죠. 분명히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중간에 똑 떼가지고 너 이렇게 얘기했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시작을 못하는 것 같다. 뭔가 잘 못한다. 시작을 못하고 자기 행동을 관찰하지 못하고 훈육받을 때 웃는다. 어릴 때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죠. 어릴 때 엄마한테 맞아본 적 있죠. 웃어? 하면서 맞는 적 있죠.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사를 좋아하면 수업을 듣고 싫어하면 안 듣는다. 이런 친구들 많죠. 일상적 이야기 구조에 따라서 이야기한다. 그냥 뭔가 일상적인 패턴으로 그냥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중산층의 예절을 모르거나 따르지 않는다. 권위를 싫어한다. 누가 좀 권위 있게 하면 막 화내. 말대답하고 중간에 심하게 끼어든다. 이런 성향을 보였을 수가 있다. 본인이. 그러면은 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부모님이 가난했다고 해서 우리는 내 인생 망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부모님이 가난하면 내가 왜 가난해야 되는데? 사실 부모님이 가난하셨어도 이 사회에 자리 잘 잡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분들은 보통 어떤 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은 분들이 많아요. 아니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럼 뭐 대학교를 못 가? 그럼 대학교를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뚫고 나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노력할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난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가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2세대 이상 가난이 이어지는 가족의 공통점은 아까 말한 대로 성격과 사고방식이 이어진다.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부모일 수도 있고 내가 이미 다 큰 성인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모습이라면 나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직장 상사 또는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위해서 이제 경력도 쌓고 막 해야 되는데 저희 상사가 너무 빡세고 너무 진짜 막 또라이여가지고요. 저 그냥 회사 때려쳤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죠. 이 미래를 준비를 해야죠.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현재의 내 감정. 내가 힘들다니까. 사람이 마음에 들면 열심히 해. 사람 좋아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 좋으면 일하고 사람 나쁘면 일 안 해. 갈등 해결보다는 언어적, 물리적 공격을 가한다. 화가 나면 감정을 자제하지 않는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유머를 즐기고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남한테 관심이 많다는 거죠. 매우 독립적이다. 부모님의 목소리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엄마가 뭘 한다고 이런 말 많이 하고 가정 내 긴급 문제 때문에 주기적으로 결근 결석 또는 지각을 한다.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 거죠. 그 동료나 상사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잘한다. 조직과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불신한다. 야, 내가 여기서 일은 하고 있지만 야, 이 회사는 안 돼. 글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조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쁜 거다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소유하려고 한다. 특정인을 편애하는 경향이 있고 그들한테만 혜택을 주려고 한다. 만약에 본인이 이런 스타일이시라면 내가 뭔가 좀 많이 바꿔야 된다라고 스스로 좀 깨달을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바꾸면 내가 이제 어떤 그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게 이 책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정리해야 되겠죠. 주변에 정리 잘 하시고 물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거. 당장의 생존보다 미래의 변화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사실 교육이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대부분 다 무언가를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알고 나면 바뀌거든요. 근데 알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교육이 변화의 시작이고 그러면 그렇게 변화하는 그 교육을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없으니까 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찾아내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화가 나도 감정을 내려놓고 심사숙고해서 말한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즉흥적인 욕구에 매몰되지 않는다. 즉흥적인 욕구. 나 갑자기 일본 라면이 먹고 싶어. 오사카 갔다 와야 돼.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 저 오늘 반차 내겠습니다. 아니, 정대리 갑자기 무슨 일인가? 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갑자기 그냥 김포공항 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무작정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난을 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지 마시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는 실패도 해봐야지 성공을 하는 거죠. 훈육은 처벌이 아닌 올바른 방향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을 운명론을 버리고 노력을 조금이라도 한다. 세상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 이건 제가 좀 정리를 한 겁니다. 남에게 정직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부터 정직하게 행동을 해라. 현재가 아닌 미래의 성취에 좀 더 목적을 둔다.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보존하려고 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바꿔서 살아보는 거는 어떨까? 이러면은 계층 이동이 좀 되지 않을까 나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해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라고 했죠. 다 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 다 하지 못하면 인생이 안 바뀐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또 이분법적인 사고를 해. 하나라도 바꿔라. 하나라도 바꾸면 내 인생이 한 칸이라도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야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본인 인생에 반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개라도 바꾸자.